네, 자, 코스피와 코스닥 계속해서 상승세를 견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실전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최고 수의 길, 토마토 투자 클럽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하루만 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분위기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오늘 장 특징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해외 시장 급등이고 국내장은 양호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런저런 할 얘기가 좀 많긴 많은데, 그래도 조금만 부연 설명해주면, 어제 미국장, 이거를 이건 진행자하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니, 그죠? 조금 저기에요, 여러분. 생동감이 좀 떨어지는데, 이게 어제 미국장이에요. 완전 크레이지 중에서도 내가 봤을 때 올해 가장 엽기적인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장 자체가 어제 CPI 물가 지표 나왔을 때 흔들렸다가 치고 올라가더니 엔비디아서부터 이쪽을 확 죽이면서 지수를 거의 마이너스 300 정도 가까이 아마 밀었을 거예요. 그러더니 느닷없이 18,500에서 19,300까지 이런 거를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위치에서 그것도 신고가 위치도 아니고 신저점 위치도 아니고 저항이 이렇게 좀 탄탄한데,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한번 엔비디아 그 황 사장인지 누군지 그 사람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굴루지 막 이러는 것 같아요, 느낌에.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이 움직이니까 개인들이 힘들 것 같다라는 뭐 동감을 하지만은 주식이 이래요, 여러분. 다만 지금 이게 움직이는 게 미국은 기술적 반등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저기 나오는 기사나 뉴스로는 계속 불길한 뉴스만 나오는데, 그 뉴스도 좀 냉철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토마토 텔레비를 보시든지 이 얘기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거든요. 나는 진짜 이 바닥에 오래 있었는데 이런 기술적 이런 특징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최근에 장 폭락했을 때, 그러니까 나스닥이 이런 그림이 있을 때, 그죠? 이날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월요일 날 방송할 때는 작년 여기 9월달, 10월달 흐름하고 유사한 쪽 한번 얘기해 줬었는데, 그게 현실이 될지 나도 장담은 못했죠. 분명히 뭔가가 경쟁력은 있는데 이런저런 기사에 어떤 휘둘려가지고 종목들이 제 갈 길을 못 가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인정을 하고 가되, 요점은 CPI 분명히 물가 떨어졌고요. 오늘 밤은 PPI가 나오는데 그것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지나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추석 연휴 때가 이 나스닥 시장은 지속 반등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추석 연휴 동안에 나스닥이 아마 60일선 돌파 시도도 아마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추석이 끝나려고 하는 시점부터 다시 눌릴 수 있는 타이밍에 걸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준 게 그거예요, 신의 한 수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이 폭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이 올라간 만치는 못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치만 못 따라가는 거지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시장 급등, 국내장 양호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럼 뭐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가 엽기적인 행각이 나왔으니까 우리나라도 당연히 일단은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시장이 어려울 때 짱가처럼 등장하고 오늘도 느낌 좋아요. 그 느낌 알죠? 그리고 전력 설비도 되게 세고. 다만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주면, 이게 지금 방송하기 전에 뜯어놓은 거거든요. 보다시피 이 금융주 갖고 있는 사람들 잘 새겨 들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주나 이쪽이 시장만큼 못 움직이죠. 이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이 급등했는데도 못 가는 거고, 하이닉스 강한 반등 나오고 삼성전자는 차트적으로 약하고
이 삼성전자 약한 걸 전체 반도체가 해결해 주면서 오늘 보다시피 엔비디아 급등에 하이닉스가 5% 올라가잖아요. 포스코 홀딩스도 5%가 올라간다라는 거. 2차 전지가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포스코 그룹주 내가 어제 신의 한 수에도 잘 보라고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죠? 이 시장 특징을 보면. 그래서 두 번째 판에서 좀 부연 설명하되 오늘장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나 주식이야. 2차 전지, 반도체, 전력설비, 제약, 향후에 여러분들 추석이 끝난 다음에 돈을 줄 거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 같은 미국장 급등에 의해 낙폭과대 관련주 반도체 움직이고 전력설비 움직이면서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2차 전지가 여전히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자, 주도주와 전력설비 제약, 이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예고편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키워드 낙폭과대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뭐 추석 연휴 미국 증시가 잘 가는 걸 우리도 같이 좀 탔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일을 안 할 수도 없고요. 아쉬움이 약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후장 앞두고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우리 이건 진행자 이거 마케팅 나 처음에 방송할 때 처음에 했었는데 목소리가 좀 많이 긴장되시는 것 같아요. 자, 343 돌파, 339 지지 체크라고 얘기했는데 343 돌파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쿼드러플 위칭이고 외국인들이 강한 상방을 원하진 않거든요. 다만 요거 하나만 얘기해 드려 볼게요. 오늘이 쿼드러플이고 추석 전이기 때문에 지수가 안정적으로 횡보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옵션의 가격을 빼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340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요러다가 이제 342쪽으로 갈 거냐. 이게 343 돌파. 그다음에 살짝 337쪽을 살리려고 슈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339가 아마 크게 깨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거 참고하시되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2로 얘기를 하면서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시장 지금은 추석 연휴 때문에 그리고 저 외국인 저자들이 또 만기 게임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거시기 해도 더 중요한 거는 10월 달 옵션의 가격이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는 시장의 높은 가격이지만은 정상 가격으로 회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상 가격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얘기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를 암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구성할 거냐가 이제 중요한데 당연히 이 종목은 2차 전지가 제일 먼저 나와요, 여러분. 2차 전지, 그다음에 제약, 그다음에 전력 설비가 느닷없이 나온 건 아닌데 이거 어제도 설명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이 두 번째 이게 좋은 얘기잖아요.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여기 3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쪽 사실은 지금부터도 저항은 저항인데 이렇게 최근에 한 사나흘 정도 강하게 이렇게 올라온 애들은 그 이상 추가적으로 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최근에 강하게 올라온 거는 주면서 이렇게 LS나 LS 일렉처럼 아직 덜 올라간 쪽, 그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는 쪽이고 나머지는 너무 시가총액이 떨어져요. 그런 쪽으로 살짝 관심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포스코 홀딩스도 사실 거래가 더 터져야 되는데 61선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은 5일선 언저리에서 지금 저항받고 있고 21선하고도 엄청 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업종의 대표주나 대형주 군단이 61선을 넘어가는 섹터, 61선을 넘어가는 주식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조선주들처럼 이렇게 61선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주식들이 많지 이런 식으로 뚫고 가는 건 없어요. 근데 2차 전지는 이걸 다 뚫고 가는 쪽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격이 떠 있는
이쪽 SDI나 이쪽 뭐지 여러분? LG 엔솔 같은 경우는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얘들은 탄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추석이 지난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 쪽이고 그다음에 오늘 에코프로 머리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리는 121선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쪽이 그동안 가장 약했던 쪽이잖아요. 그럼 포스코 홀딩스가 치고 올라가면 이쪽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쪽도 따라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의 핵심 요점이 바로 이 부분이고 요거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요거 그냥 넘기기가 좀 아까우니까 이종복이가 추석 이야기를 좀 해요. 여기 지금 보면 9월 9일 날 우리나라 그 미국 폭락한 다음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CPI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안정권 정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나스닥 그죠? 19,000 언저리까지는 장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상을 장담을 못하고 하는 그 부분이었는데 지금 19,200대까지 19,300대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내가 본 거보다 강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쪽이. 그죠? 그리고 여기가 작년 9월, 10월 달하고 유사한 얘기. 급락할 것처럼 보이지만 내 눈엔 그렇게 안 보여. 내 눈엔 2차 전지만 보인단 말하고 유사하잖아요. 이런 걸 한번 좀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도 지금 보면 삼성 하이닉스 요새 얘기 많이 해줘요. 여러분들한테. 결론은 약할 수도 있지만은 계속 올라가는 쪽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기술적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이닉스가 어쨌든 주식시장보다는 앞서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주식시장보다는 약해 있고 그러면 하이닉스과가 좋다는 얘기죠. 그 하이닉스과가 오히려 삼성전자에 비해서 엔비디아, HBM을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도 엊그저께 유리기판부터 한 2, 3일 연속적으로 얘기해주면서 오늘은 CXL서부터 아니면 칩 관련 주서부터 이런 쪽이 움직임은 나오거든요. 다만 그쪽은 아직 하락가기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물려있는 분들이 대응을 잘하는 쪽으로 우선 얘기하되 명절 뒤에는 그쪽도 다시 움직일 수 있음을 인지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 나오지 않겠냐. 요렇게 얘기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큰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포트폴리오 조정기회 2, 2차 전지, 제약, 전력 설비, 반도체 등 다소간에 이런 종목들이 많으니까 한번 관심을 잘 가져보자.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지수가 만약에 떨어질 때는 뭘 골라야 될까? 근데 또 이렇게 막 오를 때에도 고르기 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1위부터 4위까지 다 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도 잘 참고해서 오후장도 대응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미스터 진단이 아니니까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따가 보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최고 수의 길 이종복 전문가였습니다.